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네네. 여기 그 24년 인류학 답사 네 번째고 마지막 답사가 일본 가는 답사를 남겨두고 있네요. 내년에 꼭 같이 해요. 오, 네. 거기 가까워져야 되는 거의 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선생님 그냥 노래방 마이크 그렇죠. 노래방이다 노래방이야. 자, 오늘 주제는 달, 바람, 물, 흙과 연결된 삶입니다. 북미 인디언의 야생의 사고고 오늘은 하루 종일 답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 오전에는 인디언 특별전을 보고 점심 먹고 3층에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특별전을 봅니다. 그 관련된 거는 야생의 사고가 뭔지를 이 인디언들의 생활용품인데요. 생활용품을 보고 야생의 사고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가장 큰 주제고 3층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특별전은 인류 최초의 국가가 건설된 데에서 나온 최초의 문자 그 유물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야생의 사고랑 반대되는 국가적 사고, 왕이 있는 사고, 야생의 사고가 만물 관계적이라면은 국가적 사고는 왕 중심 척도 아니면 축적 이런 방식의 세계관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둘 다 비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으로는 오전에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위에는 조금 짧게 돌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답사를 하시면 이 선생님께서도 과제를 하시게 됩니다. 과제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마감 날은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이성은 선생님 편하실 대로 한번 봐드릴까요?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성은? 저녁 11시? 11시로 하기로 하고 요는 그 A4 한 장 내외인데요. 제가 기대하는 바는 1층에서 유물을 사진을 찍고 그 유물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글을 짧게 쓰시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쓰고 싶고 조금 고칠 수 있으면 인류학 탐구 생활에 글이 갑니다. 그래서 이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국중박 여기 자료집은 제가 저번에 다녀오면서 여기 자료집을 팔기도 합니다. 많이 비싸진 않아서 나중에 나오시면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아파치족의 기도를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네. 그러면 시작하자요. 날이 밝으면 태양이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를, 밤이 되면 달이 당신을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기를, 비가 당신의 근심 걱정을 모두 씻어주기를, 산들바람이 당신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당신이 이 세상을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기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기를. 전시를 들어가시면은 전시는 아주 구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유물도 대단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할애되는 시간을 제가 제안하는 거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걸 천천히 감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하나하나 다 보고 귀엽네요. 네, 이렇게 오시면 되고 여기서 이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보통은 박물관에 가거나 유물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정보나 이게 장점이 있네요. 어린이 친구들과 정보를 이렇게 많이 귀에 담고 유물을 보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전시는 그냥 순서대로 차곡차곡 가서 볼 수 있는 만큼 자세히 다 읽기도 하고 감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올려주신 과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도 생각을 한 과제인데 길가메시 선생님 길가메시 서사시도 그럼 읽으셨나요? 아, 조금 읽고 있습니다. 좋다요. 다음에 훌륭. 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도 재밌죠. 그 지금 1층에 보는 그 전시는 문자를 아예 쓰지 않는 사람들인 거고 3층으로 올라가면은 문자가 좀 출현했던 장면을 보는 거니까 야생의 사고가 무문자 사회, 문자를 거절하는 사회라는 점에 주목을 한다면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의 상상력이랑 되게 다른 상상력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길가메시 서사시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길가메시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갖고 이야기가 쭉 시작을 해서 자기 업적, 자기 무슨 성취, 자기 반성, 자기 해안, 자기 죽음, 자기 영광 모든 서사의 이야기가 길가메시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해수가 되죠. 되게 주체 중심적이고 경험이 그 이름 안에 축적된다는 점에서 이 전체 서사가 응집력이 되게 세서 읽을 때는 길가메시의 빙의에서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자가 가진 힘이라고 보면 반대로 문자를 거절하는 사회는 자기로 이렇게 돌아오는 힘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는 그게 서사적으로 보면은 주인공을 계속 도입하게 돼요. 이야기를 전개시킬 때. 근데 문자를 거절하면은 주인공이 있다 그래도 코너 돌면은 다른 주인공이 올라온다거나 장면 안에 복수의 주인공이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무문자 사회의 이 주체성 같은 무문자 사회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느낄 텐데 그 자기는 대단히 분열적이다.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거나 회고하는 시선이 없다. 자의식이 없다. 그런데 문자가 들어가면은 누가 그걸 썼다. 누가 그걸 읽었다. 언제 쓰여졌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시점과 이 기점 그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한 소유권을 중심으로 사고나 상상력의 축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편집증적인 상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전시를 보실 때도 앞부분에 요 가장 인상적인 거는 모든 생활 도구인데요. 그게 아주 성스럽게 느껴져요. 그런 유물이 오기도 했고 이 생활 도구를 가지고 신에게 기도하는 용도로 쓴다. 동시에 그 생활 도구인데 내 건 아니다. 왜냐면은 유목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하기도 하고 그 유물이 보관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4000년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러면은 6000년 전 상상력이 지금도 있는 거죠. 이게 돌에 새겼고 그게 점토에 새겨가지고 구운 건데요. 1층에 있는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전시 물건은 풀, 흙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관 자체가 용이하지 않고 가장 오래 끌어도 19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되게 현대 작가들이 재구성한 거나 이 중에 그 말 장식물 같은 게 있는데요. 남아있는 거 6점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보면 6개 남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오래 가져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1층에 인디언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 유물은 보관도 안 쉽고 내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재료라든가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분열적이다. 그러니까 관계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3층에 가면 메소포타미아전은 누가 언제 뭘 빚졌다 이렇게 해서 계산도 하고 누가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그 문자나 기호를 중심으로 소속을 계속 따지는 상상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은 문자적이다. 그래서 전체 컨셉을 보면은 무문자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을 비교할 수 있고 그 세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는 분열증적이다, 편집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편집증적이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너는 왜 그러니? 아니면 미래나 과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끌어오는 힘이 센 거고 분열증적인 건 어차피 과거나 미래의 그 나가 연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풍경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느끼는 거죠. 이게 아주 재밌는데 분열증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를 분열증과 인류라는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수족관에 물고기들 보는 느낌이래요.
그리고 이게 어떤 느낌일지 정신병동에 분열증 환자들이 들어갈 때 보면은 전혀 옆 사람 못 느껴요. 자기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타인에 대한 의식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긴장이 올라오는데 자기에 대한 의식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되게 둔하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생각까지를 해보면은 지금 저 유물 하나하나에 그 유물 하나하나가 포함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가까워 아니면 뭐 좀 끈끈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정성을 들였어 내 물건이야 귀 이런 느낌이 덜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요는 1층에서 그 물건 하나하나가 그렇게 멀거니 보여도 수많은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를 사고 실험 속에서 꿰뚫어 가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치족의 기도를 읽었고요.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여기 좋네 이 장소 저기 죄송합니다 캔슬.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야생의 사고 그 다음에 국가적 사고를 비교하기에 좋은 어제까지 올라온 가제 중에 두 편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그 글이 손윤아 선생님의 글이고 두 번째 글이 강평우 선생님의 글인데 마이크는 제가 찾지만 손윤아 선생님께서 당신 과제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길가메시 서사시와 그 맞은편. 길가메시 서사시는 고대 영웅 신화로 도시국가 우르크의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가 주인공이다. 길가메시는 폭정을 일삼고 야생인간 엔키두와 대결을 벌이고 참나무숲을 지키는 신 흠바바를 죽이고 이시타르를 모욕하는 혈기 넘치는 자이다. 하지만 동료 엔키두의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목격하고 영생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난다. 하지만 여정의 끝에서 현자를 만나 결국 인간의 필멸을 맞아들이는 대신 우르크의 성벽을 보며 위대하고 영원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업적이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당시 철학의 집대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본질과 성장에 대한 통찰이 곳곳에 녹아있어 현재까지도 유효한 교훈을 준다. 개인적으로는 연못에서 멱을 감다가 식물의 향내를 맡은 뱀이 불로초를 가져간 후 주저앉아 있는 길가메시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길가메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로초를 지키지 못한 것도 아니고 뱀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빼앗은 것도 아니다. 어떤 의도가 없어도 안 되는 일은 그냥 안 되는 거라는 절망, 체념과 허탈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약하게 짝이 없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듯했다. 한데 이 서사시는 누가 어디에서 노래했을까? 글의 줄거리를 벗어나 이 서사시의 배경으로 관심이 옮겨가자 길가메시를 설명하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단어가 눈에 띈다. 왕, 성벽, 궁정문학, 문자, 학교, 필경사. 길가메시 서사시는 궁정에서 불렸고 왕의 아들에게 주는 교원이 담겨있다. 현자 우타나 피시티가 길가메시에게 해주는 조언이 그렇다. 우타나 피시티는 길가메시에게 왕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언한다. 길가메시가 적힌 점토판은 국가 행정 업무에 복무하려는 필경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며 남긴 흔적이다. 국가가 만들어내고 학습 도구로 사용되었던 문자와 석판은 오랫동안 남아있어 당시 문명이 사라진 한참 후에도 복원이 가능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써 국가를 만들지 않고 역사를 남기지 않았던 야생의 무리는 어떤 이야기를 전승했을지 그 빈자리가 눈에 들어온다. 예를 들어 폴 토템을 박물관으로 옮겨 영구히 보관하지 않고 자연한테 섞게 하여 영적으로 더 충만해짐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노래했을까? 길가메시가 마지막에 깨닫는 인간 업적의 위대함, 영예의 무한함을 칭송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굉장히 낯선 모습일 것이다. 스티븐 마이드의 빙하 이후와 제임스 스콧의 농경의 배신을 읽으면서 국가가 만들어낸 위대한 건축물들, 피라미드, 파르테논 신전, 만리장성 등에서 눈을 돌리고 나니 다른 삶의 문화와 교훈이 있었을 자리가 눈에 들어온다. 네, 좋은 그리고 손이나 선생님의 첫 번째 문단에 길가메시 서사시도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요 글을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뱀 있지 않습니까? 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모든 문화권 제가 읽은 몇 개의 문화권에 되게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중요한 그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1층에도 뱀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층에서도 뱀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뱀이 뱀 모습뿐만이 아니라 비라든지 번개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뱀을 찾아보기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나쌤한테 가장 중요하게 써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길가메시가 밑에서 다섯 줄에 길가메시가 마지막에 깨닫는 인간 업적의 위대함, 명예의 무한함을 칭송하는 모습, 요런 것처럼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면 1층에서도 위대함에 대한 상상력이 있고 3층에서도 위대함에 대한 상상력이 있는데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 위대함을 가져가는 방식이 되게 달라서 전시를 이렇게 끝나게 오면은 성스러운 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해, 그런 것도 찾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답사를 제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느낄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위대함과 함께, 신과 함께죠, 신과 함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1층과 3층이 무문자 사회와 문자 사회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쓰는 기호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왕, 신에 대한 기호가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는데요. 왕을, 신을 어떤 기호로 가져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 왕이나 신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정체성에 대한 부분 3층에 가면은 인장이 있습니다. 인장. 도장이 있는 거죠. 도장이 사인이니까 내 서명을 쓰는 거고, 그런 건 되게 자기 정체성을 강하게 끌어가는 물건인 반면에 1층에서는 1층의 전시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나누기에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가 인디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마지막 섹션은 다른 사람은 인디언을 어떻게 봤냐 이래서 20세기 사진 회화에서 인디언을 다루는 게 좀 나오거든요. 이런 차이를 통해서도 자기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표현을, 거기 공이 같이 쓰는 이미지나 심상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걸 신과의 관계라든지 성스러운 것과의 관계에서 풀어보면 관계적 사고에서 느끼는 자기, 아니면 척도적 사고에서 느끼는 자기, 이런 게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평 선생님이 쓰신 죽음의 보편성이라는 글을 강평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신명을 본 사람, 때는 기원전 약 3000년, 공간은 수메르 땅 고유의 도시국가 우르크, 주인공은 길가메시 왕이다. 길가메시는 심연을 본 사람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불멸의 삶에 대해 열망하고 노동과 고통 끝에 무한한 삶이라는 심연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길가메시는 각종 건축 공사를 폭군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무문자 사회에도 죽음을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문자 사회에도 죽음을 생각을 하는데, 그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 생각하는 방법, 이런 차이에서 들어가 볼 때 발견되는 물건이 강평 선생님한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하시고 싶으신 없어? 민아 쌤은 없어. 인기가. 해숙 쌤은 안 무엇이든지 지금 드시는 생각이 제가 궁금해서. 아, 좋다. 제가 네네. 책을 작가자가 신했던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조문 조문 시대 이제 국가가 생기기 전에 크게 때는 안 들리는 사람들이 죽음 마을 안에 네. 묘지가 있어서 죽음과, 그러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구분이 안 되고 그 안에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뒤로 가면서는 분리를 해내고 거기서 묘지를 빼내고 거기 이 뼈에 빼내면서 인간의 계급이 네. 생기고 거기서 왕이 이제 생기면서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네. 무문자 사회하고 국가하고 네네.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분이랄까, 뭐 이런 게 좀 다르지 않나. 네네. 번역이 되고 있나요? 아주 조금. 아, 네. 우리가 여름에 가는 답사에 조영 선생님께서 조문 성지순례라는 나카자와 신이치랑 음악가 루이치 사카모토 두 분이 대담하신 거에 일부를 조영 선생님께서 번역을 해주실 건데요. 답사 가기 전에 완성이 되면은 그걸 가서 교재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가는 조몬유적지에는 그 마을 안에 무덤 자리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잘 보신 것처럼 길가메시 서사시는 길가메시가 자기 죽음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 서사 전체에서 생활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 바깥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1층에 들어갔을 때 1층에 들어갔을 때 죽음의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제가 드리는 자료에 선생님들 마지막에 그림을 이게 책으로 비싸네요. 29,000원입니다. 이거 필요하시면 사시면 됩니다.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한 권 정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없더라 그래도 이 유물은 구글에 다 찾을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유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물건을 보는 거니까 크기.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도 대충 그러니까 크기를 알 수 있게 찍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큰 건지 작은 건지 보면은 국가적 유물이 되게 아까 유나쌤 쓰신 것처럼 이게 사이즈가 되게 크고, 좀 무문자 사회 유물은 기본적으로 신상 이런 것도 다 사이즈가 좀 작고, 그 다음에 재질, 나무 여기 들어가시면은 동물 털, 새털 엄청나게 많거든요. 호저라고 오슴도치과의 큰 애 있지 않습니까? 걔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놀라운 기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호저다라는 거를 좀 아무튼 재주를 잘 살리셔가지고 재질, 질감을 표시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나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죽음의 표상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자료집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지고 있을 만도 하고 여기는 논문이 많이 실려 있어가지고 참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드린 자료집에 그 집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시면은 이 큰 지도, 그러니까 제가 드린 자료집의 제일 마지막하고 그 앞에 지도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 조금 시간을 두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아부꼭 이래도 잘 안 떠오르시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우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여기는 빨리 지나가도 되고 여기야말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자료인데요. 이 두 개의 지도를 합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지도를 자기 우리 머릿속에 하나로 넣어가야 되는데요. 그 집그림 보이시죠? 집그림을 같은 경우에, 자, 이게 북아메리카에 엄청나게 많은 그 무문자 사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분류를 한 게 지금 기후대별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생활권으로 분류를 한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범위가 1번부터 저 밑에 내려오는 데까지 범위가 되게 다양해서 많은 기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물을 보실 때 이게 어느 동네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좀 보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글루를 쓰는 사람들이 가진 죽음에 대한 신상과 아주 건조한 데에 가진 죽음에 대한 신상이 추상적인 언어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개인이 이렇게 재구해서 풀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디코딩 할 때는 다른 물건을 가지고 그걸 표현해내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류학 공부를 할 때 저도 못 외워서 요거를 시험 문제로 못 냈는데 요는 이 기후의 느낌을, 아메리카 기후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이 집그림하고 기후를 합쳐가지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은 다음에 책을 보거나 공부할 때, 이 부족이 여기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집그림을 있는 걸 보면은 요것만 이제 가서 우리가 보시게 되는 거는 6번입니다. 6번이 있습니다. 6번이 모형으로 있어요. 모형으로 있고 4번이 진짜로 있습니다. 4번이 진짜로 있고, 그러니까 강등 선생님께서는 4번을 보시면서 그런데 이게 집이 한 채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죽음 문제를 풀려면 한 채 가지고 안 되고 이 한 채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안에 들어가서는 알 수가 없는데
보시면서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동하는 범위가 클 경우에는 죽음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보이는 이런 구절 같은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같은 지금 툰드라 빙하지대지 않습니까? 1번, 2번이. 그런데도 1번, 2번이 주택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툰드라 지대 이래도 그 나무나 이런 게 다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 표를 이해해야 되는 가장 큰 거는 동아일학 나무의 신화가 이번 주에 책의 텍스트로 끝나고, 나무의 신화라는 그 책이 아주 중요하네요. 그 책에 몇 장부터입니까? 6장부터가 핵심이다. 6장부터가. 거기가 삼나무라는 숲에 대한 상상력이 나오는데 1번부터 이 11번까지 가는 중에 나무가 어느 정도로 밀집해 있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수 정도 이해하면은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정도로 들어가야 이 박물관에 오늘 취지도 나오는데 제목이 인디언이라고 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인디언이라고 통칭할 수가 없다가 이 박물관의 그 컨셉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도 이 개별적인 차이에 대해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죽음에 대해서도 대칭적 사고를 하는데 발견해야 될 거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찾아낼 때, 그러니까 1번이 그래서 설명이 있는데요. 뭐 재질이 어떻다 이런 거고, 생각보다 6번 같은 경우는 오래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2번 뭐 이런 거, 3번 이것도 오래 보관이 되죠. 이 3번 있지 않습니까? 3번이 지금 온대라고 되어 있죠. 온대. 근데 여기가 3번은 습한 온대고 11번은 좀 건조한 온대입니다. 그리고 3번이 스티븐 마이든 선생님의 빙하 이후에서 읽은 것처럼 나무 사람들이 표본이 되는 세계여서 3번은 이 전시의 끝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가 신, 죽음 다 들어간 표상이 있는 데고요. 4번에 플랭크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이름 같은 거 조금 익숙해지면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도비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기현쌤이 얘기하죠. 여기서 온 거죠. 어도비. 여기서 온 거고, 여기에 모양이 2층이네요. 되게 구조가 안정적이고, 그런데 7, 8, 11 다 지었다 올렸다 다 나무 재질인 거죠. 나무 재질. 그런데 3번 있지 않습니까? 3번. 이 3번이 나무 사람들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어떤 때는 죽은 사람이 자고 어떤 때는 산 사람이 잔다든지, 한 마을에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죽은 사람이 마치 산자가 선민의 집처럼 죽은 자의 하우스를 집안에 넣는다든지, 그래서 공부가 우리가 좀 쌓이면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게 될 그 작품 중에 4번이 있습니다. 이게 텐트가 쳐져 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해숙쌤이 우리 텐트 어디 있습니까? 깃발. 텐트 네네. 바로 저 텐트가 있다. 해숙쌤이 알고 아시고. 네. 저 텐트가 있는데, 요게 저 들어가서 이 박물관을 그냥 볼 때는 제가 몰랐는데요. 이반 일리치의 젠더라는 책을 제가 그때 읽고 있었기 때문에 보였던 게 있는데, 들어가면은 이런 설명이 있어요. 텐트가 여성이 친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성의 장난감이다. 이거는 그 직조는 여성이 한다. 말은 남자가 탄다. 이래서 노동에 있어서 젠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생물학적 성 아니고 그 집단에서 노동을 성적으로 관념적으로 배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집은 여성이 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저렇게 철골하고 시멘트 쓰면 되게, 그 연주쌤도 계시지만 이게 헤비하고 크고 이런데요. 이게 풀었다 접는다 요 동작 같은 요게 되게 여성의 역할로 많이 온다고 해서, 혹시 노동이나 기술에 관심을 두고 전시를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은 누가 하느냐 이것도 조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선생님께서 장난감 놀이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텐트가 작은 모형으로 있습니다. 애들 연습시키는 거. 그래서 놀이의 차원에서 인형도 있습니다. 인형은 애들이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제 명상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놀이나, 근데 그 놀이도 주로 여자아이들 장난감이 많이 왔네요. 그 전반적으로 저기 전신 전부 다 여성 생활용품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 이러면 뭐 전사들 이럴 것 같은데요. 말 꾸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누가 만들었을까 보면은 되게 여성의 이미지도 되게 많이 올라온달까요? 그래서 이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여기 제목은 이렇게 자료집에 있고 들어가서 보시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 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랑 사는가를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윤아 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밌겠다. 좋네. 자, 그래서 정답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전시는 크게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식주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순서는 주식의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은 주식의고, 그러면 집을 그렇게 칠 때 무엇과 관계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음식일 경우에는 음식이 뭘 먹었느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 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조한 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을 떼가지고 그릇을 못 만들어요. 이건 너무 큰일이지 않습니까? 역시 이걸로 쓰는데도 불을 떼가지고 그릇을 못 만들어요. 그럼 엄청난 화력이 필요하면 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근데 풀 몇 개 아니면 근데 소똥 이런 거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릇을 구울 수 있을까? 역시 그러면 위아래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식에 있어서는 뭘 먹었는지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 주로 고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식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 도구 중에 그릇이 있다. 이런 거 하실 수 있고, 그러면 그 그릇을 썼을 때 무엇과 관계를 맺는가를 상상을 이렇게 동네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유물이 무슨 족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로는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딱 보고 이게 어느 기호에서 쓰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릇에 있는 무늬 중에 기왕 무늬를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재현하는 무늬도 쓰는 게 있는데요. 그 집에도 무늬를 씁니다. 근데 이게 연도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남아있는 거고, 특히 20세기 들어오면은 너무 변화를 빨리 흡수력이 좋아서 최근에 이런 문자적 사고가 들어가서 막 그려진 것도 있고, 그래서 집을 보시면서 이런 집을 지으면 무엇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다는 걸까? 예를 들면 이 TP가 가죽이 들소 가죽입니다. 그러면 집안에 들소 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밖에 들소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릇이라서 음식을 담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음식을 담는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되게 많다와, 그 다음에 바구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릇을 둘러싼 용도, 마지막에 그리고 옷입니다. 옷은 또 누구랑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건가를 보면은 옷 중에 전투복 있고 시집갈 때 입는 옷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상복도 있고 다양한 옷이 부족마다 다르게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호저털로 장식한 무슨 옷을 가지고 있어. 얘들은. 그런데 자, 여기서 마지막 정리인데요. 이 인디언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집, 그 다음에 식, 그 다음에 의, 이런 거를 이렇게 꾸밀 때 핵심은 내 생활 공간에서 재료를 갖다 쓰기도 하고 내 생활 공간에 있지만 굳이 안 쓰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유물이 필요나 실용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신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자연 전체, 죽음이랑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유물을 갖다 쓰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는 아주 먼 데서 갔다 온 뭔가를 쓴다든지, 그래서 요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의 유물은 재현하지 않는다.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기대, 주술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반면 3층에 가면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너 나에게 옥수수 2개 빚을 졌지 않니? 이런 거는 뭐 관계를 맺는 것이기도 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기도 한데, 그거는 있는 사실을 정리하고 있다면 1층에 인디언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원하는 관계를 그 유물과 함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좀 다른 신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매미 소리 중요. 매미는 중요하다. 그 나무의 신화에 따르면 매미는 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그리스 조각자들. 네. 그 지도 그림이 2개가 왜 좀 다른가요? 아, 왜 기호대 그림이요. 네. 이거는 제가 이 자료집을 그냥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가 기호대에 기반을 해가지고 주택을 정리를 한 걸 거고, 앞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이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통칭할 때 요 범위로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면 그 대분지 있지 않습니까? 대분지 인디언들 이런 명칭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호대랑 완전히 구별된 건 아닌데 실제로 기호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를 지칭할 때는 요까지는 대분지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남서부라고 하자. 여기는 대평원이라고 하자. 이런 분류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학 요런 책을 볼 때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 지도를 볼까요? 대평원에서는 이런 기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요 정도 범위인데 기후가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근데 관습이나 문화가 들어가면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조금 그게 문화는 더 끌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주신 김에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지금 여기 이거를 남서부죠, 남서부. 남서부의 주니족, 나바오족. 여기가 이제 가장 유물이 많기도 하고 많이 이야기됩니다. 나바오족, 주니족. 그 다음에 중간에 대평원 위에 캐나다 국경 넘어가기 직전에 오지부아족 이런 부족이 있습니다. 이 오지부아족이 가장 유명한 게, 오지부아족이 토템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고, 요 말을 이제 토테미즘이라는 말로 쓰는 이 오지부아족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 빨간 데 있지 않습니까? 북서해안. 여기가 나무 사람들이어가지고 아까 이 집 이름이 플랭크 하우스인가요? 네, 플랭크 하우스를 짓는 나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무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어서 동아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시 마지막에 나무를 신으로 그러니까 신을 나무로 표현한다는 것이 있고, 3층에 올라가면 신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앉아있는 모습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디를 알고 계시나요? 나오말이고요. 사람들 나오말이. 아, 좋네요. 개념어를 아주 적절하게 총명해. 지금 질문이 있어요. 네, 아까 네. 선생님이 네. 3층과 1층 얘기해줬는데 네. 그럼 관계를 맺고 관계를 끊는다는 개념이 네. 원주민들은 다른 거예요. 거기를 네. 끊는다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끊는다고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예를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이 1층에 특별전에 보면은 마지막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토템폴이 나옵니다. 토템폴이라는 게 나무 하나에 동물, 인간 이런 형상을 한 나무에 조각해 넣는 거죠. 나무 하나에서 여러 가지 관점을 이렇게 역출해내는 상상이 있네요. 요거랑 그 옆에 가면이 하나 나옵니다. 가면 2개인데 하나가 까마귀 가면이고 하나가 봉고래 가면이고, 웬일이야. 그런데 그것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통나무를 요거로 짜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면을 사제가 씁니다. 특별한 날에. 그러면 내가 인간이었는데 봉고래 가면을 쓰면 봉고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고래를 그대로 재현한 게 아니고 고래가 사람처럼 그려져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정이.
그러면 인간이었던 거는 끊고 그때는 범고래의 힘의 세계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인간일 때는 그 관점으로 또 나오고. 가면을 쓰는 것 중에 아주 재밌는 거는 저 마지막에 사랑 가면이 있어요. 사랑 가면이 괴물이에요. 사람을 가지고 가면을 만드는 거는 유령이거나 괴물이거나 죽음의 표상으로 쓰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추수감사절이나 뭐 여러 가지 의뢰를 하게 될 때 있잖아요. 누가 태어나거나 죽을 때. 그때는 동물 가면을 써요. 이런 거를 볼 수 있으면 관계를 맺고 끊는 게 요런 거 예를 하나 들 수가 있고, 그 3층에 가면은 주로 문자의 기원인데 계산 명세서죠. 언제까지 갚아? 빚졌어. 이게 관계를 빚으로 맺는 관계고, 부채가 탕감되면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요런 방식으로 그러면 연주쌤 어떤 생각이에요? 잘 봐야겠다. 이게 1층에 저의 결혼, 지금 주신 질문에 제가 답을 하자면은 삶과 죽음이 다르지, 그러니까 동일, 아까 그 덕후쌤 주신 것처럼 동일한 차원에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내가 늘 죽음을 보면서 살아가. 그런 사람은 죽음 쪽에서도 늘 삶을 보면서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힘 관계에서는 죽음 쪽이 훨씬 더 세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훌륭한 건 다 와. 그래서 직조하는 그 영상이 좀 긴데도 오래 볼만 하거든요. 직조하는 인디언들이. 그 직조를 하는 게 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죽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관계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과 생이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제가 쓰는 건 연결이 돼 있다. 그런데 왕을 모시는 세계에서는 길가메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끝없이 살고 싶어. 요거를 끝까지 밀어가서 죽음과 내가 이어져 있다기보다는 웬만하면 지금의 나로 이 세계를 도배하고 싶어. 그런 관계나 연결 방식, 다른 것을 계속 보면서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대칭적 사고라면, 왕을 모시는 국가적 사고, 고대 국가적 그런 관점에서는 다른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이 나처럼 살기를 계속 끌어당기는 사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그러면 연주쌤, 네. 그래서 이것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개념을 제가 야생의 사고,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라는 책을 가지고, 이 책은 9월에 우리가 바로 읽기로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야생의 사고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1번이 그 현옥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체의 과학입니다. 야생의 사고는 우리나 이런 거를 정체성을 관념적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인장을 쓸 수 없는 사고고, 그러니까 구체적이다라는 게 뭔지도 이 1층에서 하고 싶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칭성 모색을 한다가 그 강평쌤의 글에 있습니다. 강평쌤의 글에 있는 것처럼 생과 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깊이 느끼는 사람들의 동작, 자기에 대한 느낌. 세 번째가, 근데 이게 그 차이에 대한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길가메시는 차이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으면 없으면 좋겠어. 엔키드도 나 같은 거야. 되게 그 둘의 관계가 되게 에로틱하면서도 붙어 있잖아요. 그게 흥미롭죠.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리고 수에 대한 표상을 되게 많이 썼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 다음에 이거 며칠을 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수에 대한 표상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수라고 하는 걸 전면적으로 쓰는 서사시인데, 북미 인디언의 서사시는 그런 게 다르다. 그 다음에 이 자료집을 사실 경우에는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2, 3페이지에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료집에 이게 재밌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거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대하면은 인디언이라고 하는 건 누가 붙인 거야. 콜럼버스가 인도 가다가 잘못 가서 본 거잖아요. 그게 안 맞아. 통칭할 수 없었는데, 이 스페인어로 주니는 자신들을 수니치라고 부르는 푸에블로 부족에게 스페인 개척자들이 붙인 이름이다. 또는 개척자들이 특정 원주민 그룹을 그들의 이웃이나 적이 사용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모욕적인 이름이 적용되게 됐다. 예를 들면 수라는 이름은
다른 부족인 오지부아족, 아까 오지부아족 붙인 짧은 이름으로 작은 뱀이라는 뜻이고, 이로코이라는 이름은 엘곤킨에서 다른 원주민의 언어에서 유쾌한 말로 방울뱀이라고 한다. 아라파우라는 부족 이름은 원래 파니족의 이름으로 상인을 의미한다. 느낌이 오시죠? 이게 다른 사람이 얘들을 부르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얘들을 방울뱀이라고 하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을 부여줬다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읽은 자료는 방울뱀은 되게 그 고급한 거예요. 뱀은 그 흐름이 지그재그고, 지그재그인 게 자연물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번개고, 번개가 치면 비가 오기 때문에 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잖아요. 엄청나게 신령스러운 이름으로 부여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요거를 교정을 하고 싶다가 제가 읽은 거에 바탕을 두고, 두 번째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름은 내게 아니잖아요. 오선민이라는 이름이 내가 쓰면 분열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남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해석은 제가 수정하고 싶고, 이 사람들이 돌아서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뭐라고 불리는 게 나에 대한 권한은 타인이 갖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정체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3층의 인정이랑 다르고, 나는 내가 이거를 봤다 말한다를 도장 찍는 거랑 나를 어떻게 불러주셔를 다 남에게 권리로 맡기는 그런 관계적 사고, 여기에도 대칭성이 들어있어서 자료집을 사신다면 모든 게 읽을 만한데, 특히 이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만하고, 그 다음에 직조기술,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요. 이제 열심히 보아볼까요? 가요. 자, 그럼 구매해 주시나요? 티켓을, 네네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